네, 코스닥의 히든 챔피언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오연진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코스피는 계속 상승과 하락,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빠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를 봤다면 좀 실망감이 돋는 시장인데요. 네, 지금 오늘 밤 CPI가 또 발표가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저희가 체크해 볼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결국은 가장 그 상단을 좀 방지하는 부분이 말씀해 주셨던 CPI 발표 같은 게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3월 FOMC까지도 있고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대외적인 어떤 이런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이런 금리 인상기에 돌입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 반등이 상당히 좀 힘든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들 조금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은 들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CPI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를 계속 넘어설 거라는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면은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또 불확실성이 하나가 또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물론 어떤 추세적인 반등을 결론 짓기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좀 종목별 좀 차별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서 사야 하는 시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럼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렌텍 사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인탑스와 이제 사업 구조나 어, 말씀드리는 투자 포인트도 상당히 좀 스마트폰 비슷할 수 있는데, 케이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스마트폰 케이스 그리고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 같은 경우도 양산을 했었었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뭐 업사이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닫혀 있는 구 제품들 위주였었다가 결국은 얘네도 어떤 설계 기술의 경쟁력을 쌓아서 그리고 사실 많은 케이스 업체들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이 정도의 규모 있는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몇 남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인탑스도 그러한 경쟁력으로 이제 신사업을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렌텍도 이런 부분에서 설계 그리고 양산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타 산업으로서의 어플리케이션을 상당히 잘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먼저 이쪽 어플리케이션 확장에서 먼저 좀 성공 사례로 들고 있는 부분이 전자담배 쪽입니다. 음, 사실 이름이 비슷한 이제 이엠텍이 먼저 비슷한 그쵸. 네, 헷갈릴 수 있죠. 전자담배 네. 관련주로.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예. 전자담배에 진출한 것도 비슷한데, 음, 뭐 전자담배 시장 자체가 워낙에 뭐 최근에 뉴스도 계속 나오고 오늘도 뭐 KTNG 뭐 실적 발표 코멘트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워낙에 시장 자체가 커져서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를 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일단은 먼저 진출한 EM텍 따라서 이제 이렌텍이 전자담배 시장을 성공적으로 좀 진출했고요. 사실 후발주자로서 20년 하반기에 진출을 했는데 상당히 성장 속도가 가파릅니다. 표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이제 매출액 상승분 대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 파란색 선 그래프가 전자담배 매출 비중인데 20년 하반기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5%가 채 안 되던 비중이 21년 추정치를 대비하면 이제 10%로 훌쩍 넘었고 22년 같은 경우는 25% 가까이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전사 이제 매출액과 마진을 좀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 저희가 이제 해외 진출 국가를 KTN 고객사가 이제 해외 진출 국가를 계속 늘릴 때마다 상당히 가파르게 좀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결국은 껍데기를 만드는데 좀 경쟁력이 있는 이렌텍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역시나 또 다른 이제 신사업 부분인데 LG전자향으로 이제 가정용 ESS 시장도 올해부터는 좀 매출로 인식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상당히 좀 가파른 실적 성장을 이끌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ESS 하면 사실 국내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뭐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뭐 인프라 환경상 저희 국내보다는 북미나 아니면 유럽 지역에 훨씬 더 시장이 잘 갖춰져 있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정전 사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정책 그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혜로 가정용 ESS 설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여러 시장 전망치를 보더라도 가정용 ESS 시장은 북미와 이제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좀 성장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렌텍 같은 경우가 이 가정용 ESS 시장을 고객사를 두고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심지어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임가공 형태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껍데기만 이렇게 조립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ODM 형식으로 그 같이 이제 생산에 참여하게 되면서 마진이나 이런 부분도 전보다 훨씬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규모도 워낙에 이제 고객사가 좀 프로모션을 상당히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규모도 올해부터 좀 적지 않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케이스가 주력 사업이고, 그러니까 네. 신사업에서는 전자담배와 그리고 네. 가정용 ESS가 지금 매출 비중이 좀 더 늘어나면서 앞으로 실적이 더 기대된다. 그래서 네. 올해 전반적인 실적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네, 라는 맞습니다.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렌텍 짚어봤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KH 바텍입니다. 네. KH 바텍도 사실 물론 신사업이라고 하기에는 폴더블 쪽 그 제품이 실적 네. 성장을 이끄는 부분이긴 하지만 KH 바텍도 어떻게 보면 외형 케이스를 그 스마트폰 외형 케이스 사업을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었고 네. 이러한 어떤 뭐 사출 성형이나 그 양산에 대한 경쟁력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같이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저께 밤에 저희 갤럭시 S22 그 언팩 행사, 네,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카메라에 대한 성능 향상이나 아니면은 저희 그 울트라 쪽 관련해 가지고 노트 쪽 수요를 그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뭐 투자 포인트가 노트 있을 이제 수 안 나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나오면서 플래그십에 대한 어떤 그 매출 성장성도 그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뭐 기존보다는 어떤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앞서서 말씀드리는 KH 바텍이 좀 주력하고 있는 폴더블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기술 혁신 쪽에서는 하반기에 좀 발표되는 폴더블 쪽이 훨씬 더 갤럭시 S22보다는 기술적인 면에서 좀 차별화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이번에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빨리 그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상반기부터도 어떻게 보면 비수기 없이 그 관련 부품주들이 실적 상승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서 뭐 플래그십 모델도 출하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성장률로 봤을 때야 플래그십이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올해 가장 기대되는 이제 물량 확대는 중저가형이거든요. 근데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특히 저가형 모델로 이제 그 내장 그 케이스, 메탈 케이스 등을 같이 내보내면서 이쪽 관련해서도 실적 상승이 그 전년 대비 워낙에 전년에 이제 중저가가 안 좋았다 보니까 올해 그 부분도 셋업이 되면서 기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워낙에 좀 흥행에 성공을 했지만 더 기대되는 건 올해의 그 2배 가까이 좀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사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 이상의 어떤 폴더블 폰이 삼성 쪽에서 팔리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고객사 다변화나 이런 쪽으로 좀 추가 투자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뭐 어떤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삼성을 제외한 특히 뭐 먼저 진출한 중국 업체들이 물량 자체를 폴더블을 매시브하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뭐 그 KH 바텍에 대한 그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확실한 거는 올해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결국은 KH 바텍 쪽 워낙에 외장인지 쪽에 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에도 상당히 가파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KH 바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이 뭐 30% 외형적인 부분도 30% 상당하지만 마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단에서 50% 이상 작년 대비 좀 성장이 네. 예상되면서 사실 기존에 3만 원 정도의 이제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됨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한 3만 3천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 최근에 발간하신 것 저희가 바탕으로 KH바텍과 그리고 앞서 이렌텍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타 히든 챔피언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